자리 앉으세요. 옷을 잘못하면 늦을 것 같고. 그러면 뭐지? 네. 그래서 간단하게 첫날이니까 OT 하고, 물론 여기 오늘 처음 학원 온 학생들도 있고, 어쨌든 저랑 중성상 심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말고사 다 끝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월수금 5시까지 늦지 않게 등원하시면 되고요. 5시부터 종 치면서 바로 이제 수업 시작입니다. 6시 10분까지 일단 수업 진행하고, 수업 끝날 때도 학교처럼 종이 칠 거고요. 10분 쉬는 시간 가질 거고, 그럼 20분부터 7시 25분까지 여기서 강의실에서, 제3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10분 쉬는 시간 겸 이동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7시 35분부터 5분까지 30분 동안 테스트 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보고 통과한 사람이 귀가할 수 있는 시간은 8시 30분이고요. 제 시험이나 과제 미흡이 걸리면은 더 늦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저랑 거의 2시간? 두 타임은 여기서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올 때 데스크의 왼편에 있는 강의실 중에 제1강의실, 제3강의실이 있어요. 거기가 테스트실이에요. 그래서 테스트실은 지정 좌석이고요. 그 다음에 거의 고정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지금 흩어서 다 1강의실로 이동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 사이에 좌석 배치표 붙어 있거든요. 테스트실 앞에. 그래서 자기 테스트실 좌석 번호 몇 번인지 체크 미리 해놓으면 빨리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8시 30분은 이제 테스트 통과하고 과제 다 완료된 학생들이 귀가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러면 이 테스트를 30분 동안 보게 되는데, 여기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테스트는 월수금 매일 등원할 때마다 보고요. 그래서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일일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주말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 아마 테스트실 가면은 안내문을 첫날이니까 오늘 아마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설명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냥 듣고 계시면 되고, 1, 2 테스트는 이제 우리가 30분 동안 15문제를 푸는데, 그냥 제가 내고 싶은 거 냅니다. 전날에 배웠던 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그러니까 보통 같이 풀었던 문제에 숫자를 변형시킨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서 내고, 주말 테스트는 원장님이 출제를 하시고요. 이게 중등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출제 스타일이 다른데요. 총 12문제예요. 기본과정 수강하셨던 친구들은 달라지니까 유의해주세요. 총 12문제고요. 그 중에 3문제는 개념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주교재 나머지 9문제는 주교재인 블랙라벨에서 출제를 해요. 최상위 라이트는 부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주교재는 블랙라벨입니다. 시간은 똑같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30분 동일합니다. 30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과정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는 몇 점인가? 6점이고요. 한 문제당. 기본 점수를 10점 깔고 시작을 합니다.
얘는 개념 문제랑 기본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의 배점이 다른데 얘가 12점이고요. 한 문제당. 얘가 6점입니다. 8점 아니고 12점이에요. 이 개념 문제는 어디서 출제가 되느냐? 우리 계백문이라는 학원 교재에서 출제가 되는데 1관 안 들러고 온 사람 손. 네, 빨리빨리 손 들어요. 지금 나눠줘야 되니까 계속 손 들고 있어. 1관 안 들러가지고 계백문이 나에게 없다. 손. 이렇게 생겨먹은 책이 나에게 없다. 계속 손 들고 있어. 내가 받아야 돼요. 헷갈리니까. 응. 손 안 들고 있으면 안 받고. 아니 손 안 들고 있으면 안 받고. 네, 그거 받은 거예요. 그러면. 너 갔다 왔어? 잘했어. 혹시 연서 1관 갔다 왔을까요? 네. 네, 그래서 중상상 심화 여기에서 개념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안에 좀 펴볼까요? 그리고 기본과정과 다르게 중3상 심화는 물론 개념은 기본과정에서 배웠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풀이서술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라서 예를 들어 이번 수요일에 2번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그 풀이를 적으시면 됩니다. 네, 풀이를 적으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이걸 그대로 외워서 적는 게 개념은 외우는 게 맞지만 네, 풀이를 외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꼭 써야 된다라고 체크를 해서 교교쌤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서술 과정 중에서. 물론 저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막 완전 온전히 외우는 게 아니라 역시 키워드 중심으로 외워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풀이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걸 보는 시간입니다. 간혹 풀이가 너무 길어서 못 외우겠는데 근데 이걸 생짜로 외우라는 의미로 출제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문제 불능하게 이렇게 됩니다. 테스트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1교시 반이기 때문에 과연 집에 빨리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기서 결정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일 테스트랑 주말 테스트 모두 제시 70점 이상은 바로 귀가고요. 네, 70점 미만은 통과할 때까지 제 시험을 보고 갑니다. 통과라는 건 70점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시험 문제는 우린 10문제예요. 선생님마다 다른데요. 저는 10문제를 동일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섞어서 내요. 네. 나왔던 문제도 내고요. 번호 숫자 바꿔서 다시 내고요. 어쨌든 이 테스트를 보고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이 시간 동안 이게 오답 정리를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홍인. 네. 네, 자리 한 문제 앉으세요. 그래서 오답 정리를 했는지 보고 오답 정리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 풀이 흐름을 잘 이해를 했는가 그냥 가끔 답만 외우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발생을 해서 예, 제가 이 10문제 중에서 가끔 기분이 좋으면 그대로 낼 때도 있고요. 기분이 안 좋으면 다 바꿔서 낼 때도 있고 보통은 섞어서 냅니다. 어쨌든. 예, 근데 이거 안 보고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주말 테스트라고 이게 이름이 다르잖아. 테스트 종류 이름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얘는 50점 미만인 경우에 그 주말에 고강이 필참입니다. 네, 요즘 주말 고강 필참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거 미통파 뭐든 커트라인에 걸린다고 이제 제한해서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역시 주말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네, 안전하게 잘 공부할 수 있게 지금까지 제가 실무반에서 미통과 시킨 학생은 없긴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수업을 잘 들었으면 오히려 기본 과정보다 오히려 좀 문제수가 한정적이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도 편하고 다만 당연히 난이도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고 가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를 이제 통과할 때까지 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과제 설명을
할게요. 과제 검사는 오늘은 첫날이니까 당연히 과제가 없지만 과제 검사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실 조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과제 노트를 다 걷어서 검사를 할 겁니다. 과제 평가 기준은 A, C, F 셋 중 하나예요. 네, B나 뭐 D 이런 거 없고요. 과제 완성도가 A는 90에서 100%고요. 얘는 70에서 90%. 그거보다 미치면 F로 나갑니다. 그리고 CF가 과제 미흡자니까 예, 남아서 A 받을 만큼 하고 가야 돼요. 예외는 없고요. 뭐가 있어서 빨리 가야 돼요. 뭐 그런 거 없어.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거 보는 시간에 전 2교시 수업하고 있어요. 누구? 아 제일 꼴찌 지각생? 빨리 들어와. 가운데 맞네요. 미안해 조금 문 좀. 야 너 뭐 잘 스포를 했지? 고마워요. 네, A 받을 만큼 하고 귀가를 하셔야 하고요. 저는 뭐 2교시 수업 중이기 때문에 뭐 선생님 저 가야 돼요. 뭐 저 부르지 마세요. 저기서 수업 중인데 막 문 열고 똑똑똑 가끔 그런 이상한 학생이 있어가지고 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제의 기준을 여름방학이고 시험도 끝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대부분 잘 못 봤을걸요? 아, 여러분이 기대했던 만큼 점수 기대 이상으로 나왔다 혹시 있나? 있으면 굉장히 칭찬을 하고요. 예,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제 해오시는 거에 다 과제 노트 를 보시면 특히 이제 오늘 새로 등원하신 학생들은 여기 그 민트색 표지의 메스노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하는 사람들도 그냥 같이 열어보세요. 네. 네, 6칸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에. 그리고 우리가 교재를 여러 개 쓰잖아요. 2개밖에 안 되긴 하는데, 예, 뭐 개념은 블랙라벨도 그렇고 최상위라이트도 그렇고 이게 단원별로 문제 번호가 달라서 막 RPM이나 셋처럼 막 1000번 이렇게 가지 않고 단원마다 계속 문제 번호가 리셋되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은 그 위에 있어요. 교재 뭐 풀었는지 페이지 쪽수 쓰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번호도 잘 써주시고요. 내가 선생님이 만약에 1번부터 뭐 20번까지 그리고 블랙라벨을 뭐 1번부터 10번까지를 냈다라고 한다면 1, 2, 3 푸시고 넘기셔서 다음 장에 4, 5, 6번을 푸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숙제 안 했던 분들도 저 바꿔가지고 좀 과제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선생님 여기는 뭔가요? 자,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쓸 거예요. 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풀어왔던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제를 A 받을 수 있는 요 기준은 채점이랑 오답까지 완료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채점돼 있어야 돼요. 이걸로 검사를 하니까. 우리 책 안 걷어요.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이건 사실 잘 모르겠어서 내가 이거 일단 별표 해놨어. 약간 이렇게 했을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설지 따로 안 걷고요. 답지를 따로 걷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채점해 오실 수 있습니다. 맞은 거는 사실 뭐 크게 해올 거 없는데 틀린 거를 제발 시간을 좀 들여서 방학이잖아요. 다시 풀어보세요. 다시 풀고 봤는데 또 틀렸어. 이럴 수 있잖아? 아니면 다시 풀었는데 이번에 내가
보시고요. 다시 풀었는데 틀렸는데 아무리 봐도 나의 풀이가 완벽한데 혹은 나는 더 이상 떠오르는 게 없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별표 표시를 이렇게 해 오셔야죠.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할 건데요. 이 퍼센트 비율에 결국 저희가 문제 번호를 확인을 하고요. 뭐가 칸이 비어있냐 안 비어있냐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쯤 됐을 때 풀이책을 참고를 하시면 돼요. 풀이책을 참고를 하시는데 시간을 쫓겨서 과제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보통 시간을 쫓겨서 과제를 하면 보통 해설지를 베끼는 수순으로 넘어갑니다. 다 알거든요. 네, 해설지를 베끼면 도대체가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쓸 수 있어요. 그럼 보고 쓰면은 제발 내가 여기서 뭘 새로 알았는지 체크를 좀 해오시거나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공부하는 방법이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못 풀었는데 얘가 이 방법을 쓰면 된다고 알려줬어. 풀이책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아왔다라고 이렇게 그 풀이마다 다시 풀고 오답하고의 목적이 아니라 좀 공부를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90에서 100%까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과제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물론 여기서도 진짜 질문인 거는 물론 선생님이 같이 판서로 풀이를 할 건데 가끔 보면은 그냥 일단 다 별표를 쳐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우니까. 블랙라벨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해 오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푸는 이유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음 년이잖아요. 3학년 1학기 내년이죠. 네, 내년에 시험 일단 올해보단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죠? 올해보단 잘 봐야죠. 올해보다 못 볼 거야? 혹시 그런 예정인 사람 없지? 응.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좀 수학 실력을 좀 쌓아야겠죠? 그렇잖아. 이거 어떻게 우리 학교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 우리 학교가 이렇게 한 문제씩 뭐 간간히 어렵게 내는데 물론 학교마다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풀기 위해서 공부적인 수학 실력을 쌓아야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좀 공들여서 공부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오답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남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너무 잘 안 되어 있다. CF가 매번 CF다. 그냥 하고 남아서 하고 가야겠지. 그러면은 특단에 좋지. 저는 일단 이거 이외에도 보강을 굉장히 자주 부릅니다. 그냥 부모님 전화해서 누구누구 주말에 시간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놉니다. 그럼 아저씨 뭐 보내주시죠. 되게 좋아하시죠 부모님. 가서 공부를 시키겠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답이 안 되어 있는 것도 그냥 저는 부르려고 해요, 주말에. 그럼 여러분들의 시간을 확보하고 싶으면, 그리고 저 숙제 이거 되게 이렇게 안 내주거든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내주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 확보를 하려면 처음부터 잘 풀어서 잘 정답을 맞춰서 오답을 적게 해서 숙제를 좀 시간을 줄여가지고 놀아야지라는 이렇게 좀 마인드셋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았다고 틀렸는데 한 번 틀렸다가 맞았다고 시험 점수가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처음 풀 때 잘 푸셔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연습을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생기부에 들어가는 시험 점수가 이번 학기 끝났잖아요. 작년은 안 1학년은 안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뭔가 좀 공부할 의지랑 그 의욕과 여러 가지를 많이 다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시험 기간인 학교 학생들은 결석을 했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시험이 끝나서 오신 거기 때문에
제 거고요. 제가 학생 때 쓴 거고요. 일단 고등학생 때 쓴 거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고등학생 금방 되는데 뭐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상선 심화 이따 이제 순도 나갈 거예요. 네, 오케이하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 과제를 더 드릴 건데 일단 오늘 수업을 나갈 거니까 원래 시험이 끝나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오답을 시키는데 그거를 수업 시간 안에 못할 것 같아서 숙제로 드리려고 해요. 예, 뭐 저랑 같이 기말고사 준비를 하셨든 다른 학원에서 하셨든 혼자 하셨든 예,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그 시험 이게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목도 분명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네 드려봤습니다. 일단 첫 장은 이거 국어 시험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모르느냐를 떠나서 안 틀려야 되잖아요. 시간 안에. 그러면 내가 막 그러잖아. 아는데 이거 풀 수 있었는데 틀렸어. 이런 게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고. 그쵸? 만약에 시간이 더 있었다면 뭐 뒤에 좀 어려워 보이지만 시간이 더 있었다면 고민해서 좀 풀어봤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시험 개별 문제에 대한 오답이 아니라 45분 동안 내가 시험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리뷰를 쓰셔오는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오답 노트는 오답 노트라기보다는 리뷰예요. 리뷰. 일단 수학만 뭐 다른 과목은 알아서 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뭔가 쓴 거는 예, 국어 노트도 많아서 한번 네, 했어요. 봐봐요. 저기 뭐 1, 2번 문제부터 당황. 내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렇게 써놨을까. 그럼 당황을 했으면 어떻게 다음번엔 당황을 안 해서 문제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그래서 좀 그냥 나 한번 시간이 되면 읽어보세요. 뭐 이상한 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아는 문제 뭐 이런 거 틀리고 이런 초장이 잡아야죠. 네. 이거를 이게 하나의 노트거든요. 실제로 있어요.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독서를 떠놓은 거고 이거거든요. 네, 하나의 노트에 그냥 계속 이거 고등학생 때 3년 내내 적은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냥 수학 리뷰 노트 하나 만드세요. 하나 만들어서 수능 때까지 쭉 쓰시고 리뷰 노트가 안 끝나요. 이게 뭐지? 리뷰 노트가 선생님 저 이제 두 번째째인데요. 이러면 좀 곤란하고 뒤에 이제 오답 노트도 같이 있고요. 어쨌든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우리는 수학 공부해야 되니까 두 번째 장은 이것도 제 수학 오답 노트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봐봐요. 저기 그게 뭐 풀고 일단 풀어야지. 수학 문제는 풀어야지. 왜 틀렸는지 복귀하는 것도 중요한데 수학 문제는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다시 풀고 내가 왜 틀렸는지 저 봐봐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고 2 플러스 2분의 1을 했어야 되는데 이차함수 같은 거 우리 저런 건 아직 처음 보지만 이차함수 같은 거 할 때 해야 되잖아요. 물론 저도 그런 실수를 했다니까요. 근데 두 번 다시 안 하는 게 중요하겠죠. G4는 3이 했는데 G4는 4로 잘못 봤대요. 제가. 그거를 되게 솔직하게 어차피 나도 나만 볼 거라 생각해서 너무 솔직하게 적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공개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계산할 때 앞에 4가 있다는 걸 까먹고 N값을 구했대. 여러분들 이런 실수? 뭐 안 한 적 없잖아? 그 다음에 만약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이거 나 처음 보는데 싶은 문제는 내가 어떤 부분 개념을 이용해야 될 것 같은지 이게 지금 흑백이라서 그런데 빨간색 펜으로 제가 아마 적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오답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풀었을 때 틀린 부분, 놓친 부분, 생각을 못한 부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에 이 왜 틀렸지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 오답 노트에 들어가 있는 단순 시험 리뷰 말고 이제 문제 틀렸으면 문제도 다시 풀어봐야죠. 근데 그 문제를 도대체가 개별적으로 왜 틀렸냐. 1번 선지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 아래 선지를 자세히 보지 않고 넘어가. 이렇게 너무 솔직한데.
교과서 학습 활동이 나온 지문이라 되게 곁다리에 있는 지문이었나봐요. 그래서 그냥 안 보고 넘어간 거지. 수업 시간에 필기도 안 했대. 세상에. 그 다음에 안은을 제대로 못 봐서 왜 그랬지? 대동강을 서경으로 생각하고 본 적 있어요. 되게 어이가 없네. 네, 어쨌든 이때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예, 수학도 마찬가지고 예, 본인이 왜 틀렸는지를 솔직하게 복기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상당 부분 많이 할애를 했냐? 왜냐면은 수학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저 2학년 1학기가 지났으니까 점수가 이제 곧 나오겠죠? 다들 A인가? A여야 하는데 A면 좋을 텐데 그죠? 그래서 그 학교 그럼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중학교는 절대평가인데 왜 뭐 쉬운 학교도 있고 뭐 어려운 학교도 있고 왜 우리 학교도 왜 이렇게 어렵게 내지? 이렇게까지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있나? 중학생인데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그 중학생에서 등급이 필요한 학생들은 그 소수죠. 그죠? 예, 특목고라든지 뭐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 등급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내신을 잘 받아야 하는 학생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학생은 알아서 다 할 거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차피 수학은 고등학교 가고 수능 보는 게 중요한 거 어렵게 내서 그냥 실력을 올리자. 애들이 지금 B 받고 C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A를 받은 애들은 진짜 잘하게 되는 거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마지막은 제가 뭘 예시로 갖고 올지 모르겠어서 했는데 원래 고등학생이 되면 수학 점수가 더 전반적으로 제 동그라미 쳐놓은 게 평균이거든요. 다른 과목이랑 비교해보시면 혼자 굉장히 재밌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원래 그래요. 전반적으로 원래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설렁설렁 해서는 될 수가 없고 나는 요 정도면 충분해.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꼭 선생님 저 연습은 좀 프리하게 하고요. 실전에서 강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 저는 진짜 그건 100%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연습은 실전처럼 해야 실력이 오르고 실전은 연습처럼 해야 긴장을 안 하겠죠. 예. 그래서 남의 걸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제 건데요. 제 거긴 한데 어쨌든 여고라서 또 여고였어서 수학이 그렇게 높진 않긴 했어요. 어쨌든 원래 다들 수학을 못한다. 근데 수학을 우린 잘하면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 이과는 당연히 수학을 잘해야 되고요. 요즘은 이제 문이과 그게 없어졌지만 어느 과든 선생님 저는 예체능으로 갈 건데요. 그래도 수학이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수학에서 보통 그 점수로 따지진 않지만 수학 점수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감점을 시킵니다. 1등급이면 감점 없고요. 2등급이면은 감점이 얼마 들어가고 3등급이면 이렇게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미술이나 체육? 체육 음악은 좀 수학 중요하고요. 미술 좀 덜 보고 무용이 제일 안 중요하긴 한데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되는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점수가 요랬다 저랬다 하는데 고등학생 때 어떻게 잘 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화도 공부하고 선행도 쭉쭉 나가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반 수업 인원이 11명인데요. 11명인가요? 지금? 원래 11명이어야 되는데 2명이? 한 명, 오케이. 한 명 오늘 시험 기간이어서. 네. 그래서 같이 3시간 이상, 왜냐면 9시에 시작해서 8시 반까지 3시간 이상 있어야 되니까, 잘 수업, 사회성을 잘 발휘하면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은 반 구성원을 좀 존중하면서 수업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테스트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 뭐 불편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저도 수업 분위기를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즉각적인 조치는 안 하더라도 어쨌든 점진적으로 수업에 뭔가 방해되는 요인이 없게끔 신경 쓸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잘 수업을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궁금한 거? 없어? 아 이거 얘들아 없으면 안 돼. 없으면 나 이제 수업할 거야. 없으면 수업할 건데. 아 맞아. 계획문에 이름 쓰셔야 되는데 매직 없는 사람. 한번 쓰고 올 때까지 기다려. 나 많아야 3개밖에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 쓰고 줄 거야. 네. 아 1반 못 갔다 오셨어요? 아니면 1반 갔다 왔는데 혹시 이것만 못 받았을까요? 오케이. 1반을 안 갔어요. 네, 눈치껏 매직을 잘 돌려서 써보세요. 펜 쓰셨으면은 이따가 여기 앞에 다 놔둬주시고요. 못 쓰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만약에 이거 쓰시고. 이 책이 앞에 개념 문제도 있지만 사실 약간 메인은 저는 필기노트를 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개념 정리를 이 문제는 기본 과정과 다르게 개념이 거의 수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필기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기노트 펴세요라고 말하면은 전 다 계획문 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필기노트 펴셔서 필기해주세요. 제곱근과 실수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중3상 심화를 들으니까 루트를 모른다? 없습니다. 루트를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럴 수 있긴 한데 루트라는 것의 존재를 모른다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수 3개부터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과 실수인데 실수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예, 일단 제목 뭐 이렇게 써놓고 일단 7번 한번 보시죠. 왜냐면은 이게 제가 이렇게 약간 마인드맵처럼 그릴 거라서 칸 확보가 안 될 수 있어요. 예, 먼저 7번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정리할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제일 처음에 교과서 딱 펼치면 뭐부터 배웁니까? 생각해봐.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엔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할까?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에 차례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단원이 뭘까? 뭐 이렇게 생각해봐. 뭐 수를 배우겠지? 아직 뭐 덧셈 뺄쓰면 안 가. 수를 배우는데 1부터 배워 얘들아. 1부터 초등학교 1학년 책에 1부터 배워요. 예. 그러면은 지금 1, 2, 3, 4, 5 배우고 0을 배우고 5쯤 했으면 이제 없는 거 0도 세보고 그 다음에 6, 7, 8, 9 하고 이제 두 자릿수 넘어가고 그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8살 때 1, 2, 3, 4를 모르고 입학하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교육과정상에서 우리는 자연수라는 거를 제일 처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연수가 1, 2, 3, 4 이렇게 되고 이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1인데 우리가 자연수와 0을 별도로 취급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물론 분수, 소수 배우고 굉장히 큰 수 단위도 배우지만 우리가 여기에 플러스 부호를 붙인 것과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을 구분하는 거는 중학교 1학년부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보통 얘기했던 자연수를 양의 정수라고 부르고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음의 정수는 뭐 여러분들이 대부분 기억이 안 나겠지만 1학년 1학기 교과서나 어떤 교재든지 보면은 음의 정수를 뭐라고 정의해야 하느냐? 자연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수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셋을 통틀어서 우리가 정수라고 부르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정수는 유리수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예, 길지만 이렇게 써서 이름을 붙입니다. 유리수라는 거는 2학년 1학기의 첫 단원에 배우는 건데요. 순환소수와 유리수 하면서 예, 중간고사 범위에 있죠. 1단원이니까. 유리수가 뭐죠? 강혜가 뭐라고? 그래서 이제 입력이 됐어. 이제 세뇌가 됐어 우리 친구. 나랑 1년을 수업하면 이렇게 세뇌가 되는군. 아주 좋게. 네, 유리수는 두 글자로 그냥 두 글자로 줄여봐 했을 때는 우리가 분수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거고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합니다. 분수꼴인데 분수꼴이면은 B분의 A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건 안 쓰셔도 되고 예, 선생님 이것도 분수니까 이것도 유리수라고 취급하면 어때요? 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막아놔야 돼. 여기에 루트가 들어오면 좀 곤란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웬만하면은 분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A, B는 정수여야 되고요. 이렇게 부르기로, 이렇게 생긴 걸 유리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A, B는 정수고 분모에 해당하는 B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수는 분수로만 나타낼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소수점을 이용한 소수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소수로 표현이 될까요? 소수의 종류. 생각나는 거 얘기해봐. 소수에 뭐가 있지? 무한한 거랑 유한한 게 있지?
유한소수가 되겠죠. 다 유한소수인가? 다 유한소수인가? 아니죠. 예를 들어 뭐 4분의 1 같은 거는 예시를 봤을 때 0.25가 될 수 있지만 뭐 해볼까요? 3분의 1? 그냥 간단한 거 할게요. 3분의 1 0.3333333 이렇게 되는 거죠. 1에서 3을 나누시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요. 반복이 되네요.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생긴 소수를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리수는 유한소수 아니면은 순환소수로 형태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하죠. 3학년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 유리수가 아닌 수를 뭐라고 하죠? 유리수가 아닌 수. 무리수라고 합니다. 예, 무리수의 정의 자체는 그냥 유리수가 아닌 수예요. 유리수가 아닌 수예요. 뭐 중에서? 실수 중에서. 그 실수라는 가장 거대한 체계가 있고요. 그 앞에, 그 안에 유리수랑 무리수로 구분이 됩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이 무리수라는 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들어가지 않는 애들인데 우리가 파이 같은 애들은 뭐라고 해요? 3.14159이 난 여기까지밖에 몰라. 슈퍼컴퓨터로 한 50초까지 돌려봤는데 안 나옵니다. 뭐가? 순환마디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이렇게 무한한데 순환마디가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루트, 근호를 이용해서밖에 나타낼 수 없는 수를 무리수에 들어가죠. 루트 4 같은 거는 무리수가 아니죠. 2로 변환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반드시 루트를 써야 이 숫자가 표현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1.41 써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제곱근표에 여기까지 써 있어요. 제곱근표에. 그래서 어쨌든 소수긴 소수인데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에 해당을 하면 우리는 걔를 무리수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는 사실 다시 변환을 했을 때 분수로 돌아오죠. 100분의 25 가능하죠? 분수꼴 되죠? 우리가 순환마디에 점 찍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점 찍어서 표현하면 점 하나 있으니까 몇 분의? 점 하나 있으니까 몇 분의? 9분의 3 이렇게 쓰죠? 자, 이게 우리가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각 자리에 맞춰서 10, 100, 1000 가지고 분모를 만들거나 순환마디 찍힌 걸 보고 몇 분의 몇 만들 수 있는데 순환마디가 존재하지 않으면 애초에 분수로 못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시험 오늘도 테스트 당연히 보고요. 원래 1, 2 테스트는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출제를 하는 건데 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개강 첫날이니까요. 네, 오늘 배운 걸로 냅니다. 오늘 배운 거 지옥분 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이다 아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정수가 아닌 수는 무리수이다.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그럼 내가 뭐면 뭐다라는 거를 이걸 가지고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순환소수인 무리수는 없다. 맞아 아니야? 순환소수인 무리수는 없다. 여기 꼬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게 같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머릿속으로 집어넣고요. 순환소수는 이쪽에 있잖아. 애초에 무리수로 길이 안 가요. 사다리 타기로 하시면 돼요. 길이 안 가요. 예. 순환소수이면은요 무리수 없는 게 맞습니다. 순환소수이면서 어떻게 동시에 무리수가 돼요? 예, 그런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한다. 자, 그리고 이 실수는 뭘까요? 실수. 뜻 했잖아. 실수도 내가 뜻을 듣고 싶은데. 실수도 듣고 싶은데. 실수는 그냥 실제로 존재하는 수예요.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디에 실제로 존재를 시킬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직선상에 실제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는 다 수직선상에 표기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루트 2 같은 거는 수직선상에 어떻게 나타내죠? 그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렸어요. 그죠? 1.414 정도가 되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라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충 어림잡아 찍을 수 있겠는데, 정확하게 찍고 싶다 이거죠, 저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에다가 만들어야지. 뭐를? 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둘 겁니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 루트 2겠죠? 걔를 이 루트 2를 반지름으로 잡고 부채꼴을 만들어서 내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역시 루트 2가 됩니다.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더 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유리수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내가 칸칸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을 잡았다. 내가 0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정확하게 가운데로 나눠서 여기를 찍겠어 하면 우리가 이 역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한 것처럼 무리수 역시 도형적인 의미로 정확하게 찍는 게 가능하다. 파이도 찍을 수 있어요. 여기서 원 만들어서 한번 굴리면 거기 파이 도착하는 게 파이겠죠. 요정 라벨에 그런 문제도 세상의 라이트에도 있습니다. 자, 이런 수직선에서는 수직선이 선생님 그래 표시가 가능하군요. 이걸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수직선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건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이것만 보더라도 1과 루트 2가 비교를 대소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어느 누구든지 간에 반박의 여지 없이 알 수 있죠.
수직선으로도 대소 비교가 가능하고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루트가 있는 거 근호라고 표현을 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빈말로 루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다 루트가 있게끔 바꿔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5분의 3과 뭐 할까요? 8분의 5를 비교해야 할 일이 생기면은 뭐랍니까? 크기 비교를 하려면 뭐가 더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 우리? 네, 통분이라는 걸 해서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비교를 하려면 무조건 같게 만들어주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 일반적으로 이거를 루트 2를 루트 4로 2를 루트 4로 변환시켜서 2가 4보다 작으니까 루트 2도 루트 4보다 작겠군 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수체계를 다뤄봤고 그 다음에는 이 루트 기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루트 기호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자, 2의 제곱근이라는 건 제곱근 할 때 근. 이 근이 뭐야? 어디 할 때 나오는 근일까? 뿌리 근이죠. 뿌리죠. 뿌리니까 우리가 루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 근은 우리가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어떠한 미지수의 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해가 이제 1, 2학년 때는 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3학년 이후부터는 근의 공식 뭐 이런 것 때문에 근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근이라는 말을 좀 더 계속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이라는 말을. 그러면 어떠한 방정식에 제곱이 되게 만드는 거에 대한 x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2의 제곱근은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숫자를 알아와 이거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유리수 범위에는 없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내용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 수가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우리가 유리수 지금까지 배운 숫자로는 표현을 못하니까 새로운 기호인 루트 근호를 붙여서 얘기를 하자. 그리고 이렇게 이걸 푼다고 했을 때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 주셔야 하죠. 그래서 2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를 제곱해도 플러스고요. 마이너스를 전체 제곱해도 플러스 2 나오는 거 맞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를 동시에 얘기해주는 게 아니면 오답입니다. 그죠? 근데 제곱근 2라고 말한 거는 이 제곱근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뿌리 근자라고요. 루트의 번역어예요. 그러니까 루트라고 우리는 이걸 그냥 그대로 음을 빌려다가 읽죠. 일반적으로 루트 2, 루트 5, 루트 3 이렇게. 근데 그거를 번역해서 제곱근 2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얘는 루트입니다. 우리가 루트 2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건 뭡니까? 루트 2죠. 앞에 마이너스란 말이 안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뿔마가 아니라 그냥 루트 2. 사실상 플러스 루트 2만 얘기를 하는 것이 된다. 당연히 비교해서 잘 나오겠죠?
제곱이라서 뭐 제곱근끼리 곱하고 뭐 더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안 나가요. 그냥 제곱근을 했다가 루트를 쳤다가 제곱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그거 구분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x의 해가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건데 해라는 건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죠. 그죠? 대입했을 때 성립하게끔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루트 2의 전체 제곱이든 마이너스 루트 2의 전체 제곱이든 우리는 둘 다 2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제곱이 밖에 있으면은 아 얘를 전체적으로 제곱하는 거구나 라는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근데 제곱이 항상 루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루트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얘는 계산하면 전부 다 2예요. 루트 4, 2, 근데 왜 뭐야? 얘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루트 4네. 루트 4면 우리 2라고 얘기하기로 했는걸 2야. 그러면 우리가 양수를 제곱시키든 음수를 제곱시키든 0이 아니라면 무조건 우리가 양수인 값으로 제곱이 튀어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파트를 문자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안에 자 문자 안 쓰고 근데 문자 대신 하트를 쓸 거예요. 하트지. 제곱이 어디에? 제곱이 루트 안에. 왜냐면은 이렇게 적어둬도 이게 언제 뭐가 되는지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다 써주는 거예요. 자, 제곱이 루트 안에 자 일방적으로 제가 이 약속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곱이 루트 안에 있을 때 이 친구는 무조건 절대값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을 안 붙이는 때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양수를 넣든 음수를 넣든 양수가 나온다고? 절대값이지 뭐 그게. 이 절대값인 채로 그러니까 절대값인 걸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하트를 써놓은 이유가 이 안에 2나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숫자가 계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계산을 잘 하는데 문자 하나 있어도 얼추 계산을 눈치껏 해. 근데 문제는 이 하트가 식일 때, 다항식일 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절대값으로 막아놓고 절대값을 풀어야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풀어야지. 어떻게 풀지? 자, 절대값은 잠깐 멈춰주는 애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이 부호를 판단을 하고 넘어가야지 라는 거를 기호로 우리가 문제 풀면서 문제 풀이가 되게 길 텐데 점점 갈수록 이미 막아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절대값이랑 똑같이 되려면은 이 하트가 0 이상일 때, 양수나 0일 때는 동일하게 갑니다. 그죠? 그대로 갑니다. 이게 지금 자리가 없어서 쓸게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죠. 이 안에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올 때요. 음수면 절대값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음수랑 음수의 절대값이 같습니까?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2 됩니까? 안 되죠? 바꿔야겠네. 뭘 바꿔? 부호를 바꾼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전체적으로. 이 아래 적으셔도 되고요. 이쪽에 자리 있으면 이쪽에 적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모든 수의 제곱근은 항상 두 개이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이 역시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에 플러스에서 자주 나옵니다. 선생님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라고 했으니까 두 개 맞는 것 같은데 아니죠? 왜? 0의 제곱근. 네, 제곱해서 0이 되는 건요. 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안 되네요, 0은. 그래서 0으로 한 개이다.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나요? 뭐뭐의 제곱근이라는 건 제곱해서 나오는 결과가 마이너스 4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실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이렇게 쓸 거예요.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항상 개념에 대해서 한 바닥 정도 이렇게 필기노트에 필기를 하고 이제 문제 풀이로 보통 들어갈 건데요. 일단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정리 충분히 하시고요. 릴링라벨 책 꺼내 보시도록 할게요. 이건 안 적으셔도 되고. 릴링라벨 10초.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이 과제노트를 사용을 하세요. 책에다가 문제 풀지 않고. 네, 그냥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중에 당근 거래나 중고 거래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냥 깨끗하게 교재를 써라. 이게 모든 필기는 계획문 같은 우리 책과 과제노트 학원에서 준 자료들을 할 겁니다. 스텝 2. 스텝 1은 보통 숙제로 나갈 거고요. 스텝 2에 네, 책 좀. 아, 배송 전이에요? 혹시 또 책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면 이거 가지고. 네, 스텝 2의 1, 2, 3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노트에다 보세요. 여기 있죠? 노트를 꺼내주고. 왜? 저 노트 못 가져왔는데. 못 가져왔는데? 저 어디다 써야지? 알아서 생각해볼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친구한테 한 장을 뜯어줘 하거나 아니면 뭐 몰라 알아서 연습장을 꺼내거나 보통 뭐 그런 행동을 해. 아니 뭐 개별 지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이거는 객관식 문제, 우리 과제 노트에 안 써버릇한 친구들 설명해주세요. 객관식 문제, 일본 같은 객관식 문제는 노트에 어떻게 푸나요? 네, 뭐 맞아가지고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1번 하고 뭐 맞았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이 틀렸으니까 틀린 부분을 바꿔서 서술한다든지 그러니까 수정을 하면 되잖아요. 바르게 고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객관식 문제들을 테스트실에서 볼 때도 똑같이 쓰셔야 된다. 우리 학원은 다 서술형으로 보기 때문에 풀이가 미흡하면 그러니까 풀이가 미흡하다는 게 누가 봐도 찍은 것 같으면 혹은 얘가 풀었다라는 걸 확인할 길이 없으면은 그냥 풀이 미흡으로 틀렸다 처리를 합니다. 틀렸다 처리를 한다고. 네. 뭐야 이거 번호만 있다. 이거 가끔 번호만 칸에다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나 이제 신내림 받았냐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번호만 쓰길 좋아해. 다른 거를 수정해 보라고. 내가 오늘 길게 잔소리 했잖아. 공부 열심히 하라고.